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영문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 12번 문항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두 실수 a, b의 값을 정할 때 좌표 평면 위의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형태인데 얘네들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파란 색깔 부등식 조금 아래다가 쓸까요? 요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파란색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빨간색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거든요. 1차 부등식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x의 개수 여기 있는 a 빼기 3이라는 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a는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가 3이니까 얘는 이제 0으로 그냥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가 b 이하다라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b보다 이하다라는 거는 그냥 참인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b는 우선 마이너스 2보다는 이상이다라는 게 진짜 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파란색 부등식을 이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얘는 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a는 3이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는 0이 돼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b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면 x제곱에 플러스 2x 그 다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b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조사를 한번 해보면 4분의 D 얘가 B'은 1입니다. 그쵸? B'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적용을 해보면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쵸? 따라서 B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면 B는 2 이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제 요 A, B라는 이 점이 나타내고 있는 자취를 좀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가로축이라고 쓰고 얘를 A축이라고 쓰겠습니다. 문자가 A, B니까요. 그 다음 여기를 세로축인데 얘는 A, B니까 여기가 Y좌표 B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X좌표의 역할을 하는 A는 3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Y좌표의 역할을 하는 B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2 이하인 거니까요.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 X좌표 3으로 고정 그 다음 여기가 3,2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어디에 여기 아래쪽에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A, B는 여기 선분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쵸? 따라서 A, B는 그냥 여기 선분 위의 점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요 도형의 길이는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선분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길이는 선분 길이는 당연히 4가 되겠죠. 네, 여기 y좌표이고 여기 y좌표 마이너스 2인 거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네, 이렇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 15번 문항이고요. A, B, C의 대조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죠.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걸 토대로 여기 미정계수 A, B, C들을 정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연립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는 x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c 그 다음 x 그 다음에 플러스 2ac 얘가 0 이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아래 거 2차 부등식은 x제곱에 플러스 b-cx에 그 다음 마이너스 bc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위에 거 부등식에 한번 해를 한번 구해보면 합니다. 우리 보통 부등식을 풀 때 얘를 2차 부등식 풀 때 약간 등호로 이렇게 둔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해를 먼저 구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 2차 방정식을 그냥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에 거 x값은 얼마가 튀어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a라는 x값 한 개, 그 다음 마이너스 c라는 x값 두 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c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 것도 x값 두 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거를 이꼴 0이라고 두면은 인수분해가 좀 예쁘게 잘 되기 때문에 요거는 x값이 c라는 거 한 개, 그 다음 마이너스 b라는 x값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이고 여기 x값이 마이너스인데 a, b, c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a는 양변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한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더 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a를 양변에 한 번 더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좌변에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해보면. 근데 이러한 대조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A, B, C에 대해서 A, B, C가 양인지 음인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기에 좀 성급함이 있고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얘는 위에 거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아래 거는 부등식이 부등호가 왼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날개를 펼칠 형태입니다. 둘이 동시에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이드 범위 이렇게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는 요거 x 범위 한 개, 그다음 사이드 날개를 펼치는 부등식이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다음 여기 x 값이 1, 그다음 여기 x 값이 3, 여기 x 값이 10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거 부등식을 쳐다보시면 여기가 마3, 여기가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c는 마3 아니면 10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요렇게 살펴보시면 얘가 1, 얘가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값 두 개 c하고 b는 마이너스 b는 1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디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겠냐면 여기 마이너스 c, 여기 마이너스 c, 그 다음 여기 c에 주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x값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좀 잘 쳐다보시면 정확히 부호 반대인 게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플러스 3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쵸? 이 말은 마이너스 c하고 c는 마3 그리고 c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부등식 쳐다보시면 여기 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c라는 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c가 3인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위에 거를 딱 쳐다보시면 여기 부등식 해를 쳐다보시면 남은 게 10인데 그 10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c의 값이 아니라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부등식을 쳐다보시면 여기가 1하고 3인데 3은 c고요. 그럼 자동으로 마이너스 b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구해라라고 하는 여기 2차 부등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에 그 다음 2b 더하기 c니까요. 2b는 마이너스 2, c는 3인 거니까 2b 더하기 하면 1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요거 2bc를 계산해보면 bc가 마이너스 3이고요. 2bc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0 미만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를 하시면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초가 그 다음 3 미만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제 가능한 정수 x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4개의 정수값 x들에 대해서 뭘 구해라 라고 했냐면 합을 구해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마 1 소거되는 거고요. 0하고 2밖에 없는데 둘이 넣으면 2가 나오는 거겠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 13번 문항입니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고 이제 다시 섞어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이름표를 임의로 꺼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6명 중에서 3명만 원래 내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가져갈 거고요. 나머지 3명은 다른 이름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여기 있는 3번 문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교란 순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란 순열의 내용을 다룰 때 3명이서 보통 교란 순열은 알파벳 D를 많이 표기하거든요. 3명이서 이제 4개 아닌 다른 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이고요. 그 다음 4명이서 4가 아닌 다른 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9가지. 그 다음 5명이서 4개 아닌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44가지. 그 다음 6명이서 4개 아닌 다른 거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265, 4가지 이렇게 나온다. 요거 4가지 정도는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6명 중에서 3명은 자기 자신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6C3 요거는 누가 원래 내 거 가져갈까를 정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남은 3명이 남았잖아요. 3명은 4개 아닌 다른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3명이서 교란 순열을 돌리는 경우의 수 D3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6C3은 20이고요. 그 다음 D3는 여기 2가지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때려서 정답은 40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2024년 1학년 1학기 기말 17번 문항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제주도로 여행할 건데 숙박 정원이 각각 4명, 3명, 2명인 3개의 방에다가 6명의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해놨습니다. 그쵸?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 분할을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6명이라는 인원을 어쨌든 방 1개, 2개, 3개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6이라는 숫자를 3개로 이제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빈 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0을 포함해서 분할하지 말고 최소 1은 포함하면서 분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6명을 4명, 3가지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 1,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은 2, 2, 2 이런 식으로 분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 말고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4, 1, 1, 3, 2, 2, 2, 2, 2를 숙박정원 4명, 3명, 2명까지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3가지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명을 4 하나하나로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C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C1 남은 한 명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1, 1은 명수가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둘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분의 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A라는 방이 있고요. B라는 방이 있고 C라는 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숙박 정원은 각각 4명, 그 다음 여기는 3명, 이렇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원이 4,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중요한 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3개를 여기 있는 분할한 거 3덩어리를 3개의 방에다가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3패까지가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4명은 B하고 C라는 방에 못 들어갑니다. 그쵸? 정원이 3명, 2명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4명의 덩어리는 반드시 A라는 방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4명은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요거 하나하나 덩어리, 여기 있는 하나하나 덩어리가 여기 하나하나 들어갈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갈 건가 요것만 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4명의 덩어리는 반드시 A라는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2덩어리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패까지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1 곱하기 2팩이 남아있는 3덩어리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6C4는 15고요. 그쵸? 6C4는 15 곱하기 2,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를 때리는 거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아래 것도 한번 구하러 가겠습니다. 칸을 좀 벌린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6명을 3, 2, 1로 분할하겠습니다. 6C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C2, 그 다음 나머지 한 덩어리는 자동으로 결정.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3, 2, 1도 4, 3, 2 방에다가 이제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3명의 덩어리는 A라는 방에 들어갈까 B라는 방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둘 하나 방은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3이 B라는 방에 들어가도 둘 하나가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3명의 덩어리가 A라는 방에 들어갈까 B라는 방에 들어갈까 경우수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둘 하나가 자리 바꾸는 경우수니까 얘도 2패까지 이렇게 경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세 덩어리를 방에다가 분배를 하는 경우수가 2 곱하기 2패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러 갈게요. 얘는 22, 그 다음 얘는 3C는 3, 그 다음 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240까지의 경우의 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6C2 곱하기 4C2 남은 한 덩어리는 자동으로 결정. 그 다음 여기 있는 둘은 다 명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300분의 1 이렇게 중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둘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둘은 제일 작은 숙박정은 2보다 이하인 게 맞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는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세 덩어리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3패까지가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요. 6C2 그리고 4C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6C는 15고요. 4C는 6인 거니까 얘는 90까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30 더하기 240 더하기 90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60까지가 정답이 돼서 정답을 이렇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서답형 4번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영역에다가 색깔 칠할 겁니다. 숫자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고요. 같은 수는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다를 읽어보시면 내가 정사각형 내부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색깔을 칠할 건데 이제 왼쪽 덩어리에 적힌 수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 정사각형에 적힌 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즉 내가 정삼각형 영역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색깔 칠할 건데 윗덩어리에다가 집어넣는 숫자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 덩어리에 집어넣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선 이러한 대소관계가 만족을 한다라는 거고 나조건을 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 내부에 넣는 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놨거든요. 그쵸? 이 말은 정사각형 한 개, 두 개, 세 개 적힌 수가 모두 다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 개 다르고 요렇게 두 개 달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라 조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내가 정사각형 내부 한 개, 두 개, 세 개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 넣을 건데 요렇게 다르고 요렇게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정사각형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색깔 집어 넣을 건데 숫자 집어 넣을 건데 1, 2, 3처럼 숫자가 세 개 다 달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 1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른 거니까요. 그쵸? 즉 내가 정사각형 한 개, 두 개, 세 개에다가 숫자 세 개를 집어넣을 때는 숫자 세 개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숫자 두 개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라 조건을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조건에 만족시키게끔 숫자들을 한번 집어 넣을 건데 우선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다 해보러 가겠습니다. 1번 내가 어떻게 한번 써볼 거냐면 윗덩어리에 집어넣는 숫자 아랫덩어리에다가 집어넣는 숫자를 그냥 순서상으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가능한 경우의 수는 1,3부터 가능합니다. 그쵸? 이게 1,2면 안 돼요. 1,2면 1보다 크고 2 이하인 것들 중에서 색을 칠해야 되는데 요거에는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1,3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1,3을 칠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1 초과 그 다음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칠을 할 수 있는 숫자는 2, 3 이렇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1, 2가 왜 안 되냐라고 해놨냐면 여기에 집어넣은 숫자는 2밖에 없는데 이 하나 갖고는 다 다르게 칠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번 1, 3 갖고 내가 만약에 1,3이라고 칠을 했다라고 하면은 남아있는 숫자는 2, 3 몇 개, 2개까지 있고 영역 3개를 칠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때 가능한 경우 수는 2, 3, 2 아니면 3, 2, 3인 거니까 두 가지 가능한 거겠다. 그쵸? 이때는 두 가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1,4 이렇게 한번 색 숫자를 집어넣었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 1,4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 3, 4 요렇게 3개 가지고 영역 3개를 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숫자 3개 가지고 영역 3개를 다 다르게 칠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2개만 골라와 가지고 아까처럼 칠하는 경우의 수 2가지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에 대해서는 이제 경우 수로 구할 때 갈래가 2개 나오는데 3개를 다 이용해서 3개 다 다르게 칠하려면 그냥 3팩까지 돌리면 되는 거니까 6개 그 다음 3개 중에서 2개 고른 다음에 아까처럼 칠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곱하기 2를 해서 이때는 1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1,5 이렇게 숫자를 집어 넣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남아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3, 4, 5 몇 개? 4개 가지고 정사각형 영역 3개를 숫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4개 중에서 3개 골라가지고 칠할 때랑 4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칠을 할 때 이제 2가지의 갈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4개 중에서 3개 고른 다음에 숫자 3개 3팩토리얼 숫자 바꾸는 거 경우의 수 더하기 그 다음 4개 중에서 2개 고른 다음에 칠을 하는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24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6 이렇게 색을 칠할 때죠. 그 다음 이때는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6 이렇게 몇 가지다? 숫자 5개를 이용해 가지고 정사각형 내부 영역 3개에다가 다 다르게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5개 중에서 3개 고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칠을 하든가 아니면 5개 중에서 2개 고른 다음에 이렇게 2가지로 칠을 하든가 이렇게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건 60이고요. 이건 2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80까지 나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1,7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제 남아있는 숫자 내가 사용 가능한 숫자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남아있는 숫자는 2, 3, 4, 5, 6, 7 이렇게 몇 개? 6개 가지고 정사각형 영역 내부 3개에다가 색을 칠을 하는 거죠. 이때는 6개 중에서 3개 오른 다음에 3팩토리얼 요거 경우의 수랑 6개 중에서 2개만 가져와서 색깔 칠하는 거 2가지 이렇게 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얘가 6, 5, 4니까 이건 120이 되는 거고 요건 30까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150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5가지 경우수를 구했는데 이제 얘는 그냥 내가 앞자리가 1로 고정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경우수가 나온다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쵸? 이제 두 번째 자리가 2일 때, 두 번째 자리가 3일 때, 첫 번째 자리가 1일 때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 자리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 다 하러 가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좀 규칙이 있는 게 내가 이제 2, 그 다음에 4 이렇게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앞자리가 2일 때 가능한 뒷자리에 처음 가능한 경우수 4예요. 요거 하러 갈 거예요. 그쵸? 이걸 어디까지 하러 갈 거냐면 보세요. 이게 앞자리가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냐면 5,7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 말은 어쨌든 두 가지라는 경우의 수는 1,3일 때 1개, 2,4일 때 2개, 그 다음 3,5일 때 3개, 4,6일 때 4개, 5,7일 때 5개 나오는 거야. 어차피 요거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번엔 내가 요거 두 번째에 대해서 즉 얘하고 얘 간격이 3이 날 때를 또 하러 갈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2,5일 때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면 얘는 이제 3,가 아니라 4,7일 때 이때까지만 하러 가는 거예요. 즉 12가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4일 때 1개, 2,5일 때 2개, 3,6일 때 3개, 4,7일 때 4개, 이거 경우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차피 곱하기 4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는 경우의 수는 곱하기 5, 얘는 곱하기 4, 얘는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2, 얘는 곱하기 1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할 필요가 없이 각각에 대해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5를 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4, 그 다음 요거에다가 곱하기 3, 요거에다가 곱하기 2, 요거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을 한번 구해보시면 2 곱하기 5에서 10, 그 다음 12 곱하기 4에서 48가지, 그 다음 36 곱하기 3을 해서 108가지, 그 다음 80 곱하기에서 160까지, 그 다음 150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15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58, 58에다가 108 더하면 166, 166에다가 160을 더하면 3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경우의 수는 326가지에다가 150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종적인 정답은 476가지가 된다.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